방금 소개해봤던 윤용택 교수입니다. 예. 오늘 또 이제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뭐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이래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철학하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오해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철학 뭐 하는 거냐, 이제 점치는 거다, 또 관상 보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지만 철학 박사입니다. 그렇지만 점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이름 짓지도 않고 관상 보지도 않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철학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선배 교수님한테 언젠가 옛날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제주도 분이라서 그 대답하는 게 어떵살코 하는 게 철학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어떵살코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철학자들만이 철학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모두가 다 철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옛날 독일 어느 시인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철학하느냐 했을 때 사실은 뭐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돈도 많고 여유가 많은 사람이 철학을 하는 거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오늘 밤 12시까지만 내가 목숨이 붙어 있다, 또 내가 수중에 남은 돈이 딱 양초 하나 살 돈밖에 없다, 이 사람은 상당히 절박한 사람 아닙니까? 수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살 날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절박한 사람일수록 철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해야 될 게 철학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뭘까,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제 요 그림 보면 뭐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어느 이제 굴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굴 속에서는 뭐 햇빛도 없고 뭐 없기 때문에 자세히 뭐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건 이제 밖으로 들어오는 불빛에 비친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진짜인데 요 뒤에 요 그림자를 보고 저 사람들은 저게 진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이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진짜다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밖에서 생각하는 사람 참 한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 그림자를 보면서 진짜라고 생각할까?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형광등이 이렇게 켜져 있어가지고 저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만은 또 저 햇빛에 가면 또 제 모습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진짜라고 하는 것은 환한 햇빛 밑에서 이렇게 보는 게 진짜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어두컴컴한 데서 뭘 잘 보이지도 않는 데서 본 건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진짜 모습을 찾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면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옛날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저기 그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그 바티칸 그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이제 이 성당 다니는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교황이 사는 그 바티칸의 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가 보면 이제 뭐 온통 다 벽화들입니다. 천장에도 그림, 이 벽에도 그림. 이 그림도 이제 이 벽에 그린 그림인데, 저건 어떤 그림이냐 하면 한 500년 전에 그 아주 유명한 그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가 저 그림을 그렸는데 딱 500년 됐습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우리 이제 인류 역사에서 유명한, 특히 저기는 이제 서양이니까 서양 중심이겠지만, 유명한 철학자들을 한 50여 명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근데 저 그림 가운데 보면 두 사람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희미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가운데 것만 딱 제가 한번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만은, 한 사람은 이제 좀 머리 벗어진 사람은 플라톤이라는 사람이고요. 저 오른쪽에 머리 좀 있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사제지간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플라톤은 진짜가 뭐냐 하면, 진짜는 이 세상에는 없어. 이 세상 건 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다 이제 그래서 진짜 모습은, 진짜를 보려면 이제 영원한 거는 이 세상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다 변하는 거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요 오른쪽에 제자는,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진짜가 뭐 이 세상에 아니고 그럼 저 세상에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진짜입니다. 여기 좀 우리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거, 이게 다 진짜지, 무슨 이걸 가짜로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진짜란 뭐냐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진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다,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고 이제 뭐 금방 있다 또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진짜는 영원 불변한 것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게 진짜냐 하면, 이 세상 게 진짜다 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 세상 건 가짜고 저 세상 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우리는 이제 가짜가 아닌 진짜를 찾아보려고 하면서 이제 세상 살아가고 있고, 또 철학자들이 그 작업들을 하는 게 철학자다, 이렇게 보면 이제 될 겁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참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역사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론들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꼭 학교에 안 간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절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당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뭘까라는 거죠. 이건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가 진실된 거다, 우리가 다 그런 걸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지 않느냐 라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건 사람이 만든 건데, 사람이 생각해낸 건데, 그건 사람마다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어느 하나만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건 또 그것도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참 자유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돈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또 이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을 거는 것들을 놓고 보면 그 보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알콩달콩 하면서 참 죽자 사자 할 만한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사실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 안 했을 때는 그걸 위해 가지고 진짜 참, 모든 걸 다 바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한번 그런 것들로, 걔는 그게 뭘까? 그게 뭐 하는 건고? 우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참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건고? 이런 생각도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 들다 보니까 여기 우리 그 삼촌들만큼은 아직은 뭐 나이가 안 먹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제 생각이나 여러분들 생각이나 좀 비슷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 건고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아주 그 친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조문을 했는데 참 그분은 이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하는 그 애를 쓰고 열심히 사시다가 그렇게 이제 그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사람이 사는 게 뭐 요즘 100세 인생 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계세요. 100세 넘은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잘 아는 분이 아주 짱짱한 분이 계세요. 100세 넘은 분하고 그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그냥 아주 그냥 쨍쨍해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뭐 60세도 못 채워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남은 인생을 잘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재미있게 또 살다가 가야 될 텐데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담은 못해요. 사람이 그게 장담한다면 사람이 아니죠, 신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충은 그래도 내가 뭐 60이다 하면 앞으로 한 10년, 20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또 80이다 하면 내가 앞으로 건강하게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이제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하루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몇 시쯤 됐을까? 몇 시쯤 됐을까? 여기 보면 이제 75세 된 분은 저녁 6시랍니다. 밤 12시 되려면 한 6시간 남았어요, 이제. 얼마나 남으셨어요? 몇 시에요? 1시 조금 남았어요. 여기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몇 시 해가지고 하는데, 참고로 하는 거고, 저게 참, 저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내일을 모르는 게 우리 그 삶인데. 근데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복지회관에 와가지고 여러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운동도 하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또 이런 강의 있으면 와서 듣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좀 뭐 새로운 게 없어요. 이제 늘 반복되는 어떤 삶이다 보니까 좀 하루가 좀 길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젊은 사람은 짧아요. 나이가 들면 길어져 이제. 근데 거꾸로 1년을 놓고 보면 나이 든 사람은 짧아. 근데 젊은 사람은 또 길어.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시간 가는 걸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루하루를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지루해서 이제 또 시간 보내기가 좀 어렵다 보면 길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을 때 아마도 이제 우리가 뭔가 여러분들 이제 여행들 좀 한번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행 가서 일주일 사는 거 하고 우리 보통 이제 집에서 일주일 사는 거 하고 보면 상당히 차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일주일은 상당히 짧아. 뭘 했는지 몰라. 근데 먼데 뭐 육지를 여행 가든지 또 외국을 여행 가든지 해서 일주일 살아보면 상당히 하루하루는 짧았지만 전체를 보면 되게 길게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보통의 경우는 맨날 하던 일을 반복 되풀이 하니까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지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살려면 조금 뭔가 달라도 다른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겠죠.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으러 온 것처럼 안 듣던 강의도 한번 들어보면 뭔가 오늘 조금 하루가 뭔가 남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어디 이제 이렇게 여행이라도 하고 어떤 산바라도 하면서 안 보던 걸 처음 이렇게 봐보면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경험이 돼서 또 나의 어떤 일부러 이렇게 남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이 드시면 이제 보통 뭐 다 눈도 이제 어두워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책 읽는 것도 뭘 들여다보는 것도 좀 귀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이렇게 좀 그런 뭔가 새로운 체험, 새로운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좀 더 오늘 하루가 더 보람찬 하루가 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맹구우목이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거북이가 이제 눈먼 거북이입니다. 눈먼 거북이. 눈먼 거북이인데 얘는 이제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데 100년에 한 번 고개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나온답니다. 바닷속에만 살다가 100년에 한 번 고개를 밑쭉 들어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는데 태평양과 같은 큰 바다에 조그만 판때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속을 다니다가 100년에 한 번 고개를 내밀어가지고 그 조그만 판때기를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큰 널판때기도 아니고 조그만 널판때기 하나를 고개로 이렇게 들이밀 수 있는 그게 많지 않은데 사람 사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세상에 뭐 종교가 다 다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뭐 부처님의 어떤 뜻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우연일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고개를 밑죽 하다가 이렇게 조그만 판때기 하나와 이렇게 만나게 될 그런 확률로 한 인간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얼마나 귀한 어떤 이 인연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진짜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뭐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그 어려운 과정인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참 큰 행운을 얻은 것이고 또 그만큼
그만큼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뭘 위해서 살 건고? 이게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식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뭐 돈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살고, 참, 다, 이제 하는 건데, 글쎄요. 글쎄요. 뭘 위해서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이제 건강해야 되지 않은 거예요. 건강 안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건강해야 되는 것인데, 건강은 또 뭘 위한 것인고,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 자체를 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위해서 하는데, 돈은 또 뭘 위한 건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돈, 명예, 권력, 이런 걸 다 추구하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은 더 그게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뭘 위한 것인고 라고 했을 때, 글쎄. 그래서 제가 저 밑에 이제 행복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만은, 결국 돈도 행복을 위한 것이고, 건강도 행복을 위한 것이고, 권력도 행복을 위한 것이지, 그런 것들을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도 행복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에 옛날에 참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 돈에 한이 맺혀서 살다 보니까 이제 다 돈만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이제 우리 요즘 사람들이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뭘까? 이게 행복이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만은 사람이 각자 자기가 할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로 행복하면 되는 거고,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행복하면 되는 거고, 또 내지는 이제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벌면 행복하는 거고. 그래서 각자 그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우리가 각자의 어떤 그 소질이 있지 않을까. 사실 그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안 하겠지만,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있는데 그 가진 능력을 잘 꽃 피우면서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참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능력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능력을 어떻게 키웁니까? 그렇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더 그게 힘들었어요. 이제 동생 돌봐야 되고, 또 내지는 부모님 잘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이렇게 모셔야 되고 하다 보면 내가 할 공부도 사실 못했고, 내가 이렇게 또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을 키울 어떤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도 사실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못 갔을 수도 있고, 또 초등학교 갔는데 중학교 못 갔을 수도 있고, 또 중학교 갔는데 고등학교 못 갔을 수도 있고, 중학교 갔는데 대학교 못 갔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가진 것들, 자기 가진 것들을 좀 이제 꽃 피울 수 있는,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써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봉사를 잘해서, 그 각자 자기 가진 능력들을 잘 키우면 그게 곧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지금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요. 행복이라는 게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제 뭔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뭔가 갖고 싶기도 하고, 뭔가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잘 이루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다 하면 먹으면 행복해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다 하면 가지면 행복해요. 내가 되고 싶은 게 있다면 되면 행복해요. 이제 그래서 자기 욕망이 있으면 그걸 잘 이루면 행복하다. 그건 아마 이제 보통 우리들이 생각이긴 해요. 이제 그래서 그 욕망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게 참 복잡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건 어디서 나온 건고? 그건 어디서 나온 건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나온 경우도 있지만 나가 아닌 남한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요런 걸 하면, 요런 걸 가지면, 요런 게 되면 사람들이 잘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우쭈어지니까, 나도 그걸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진짜 그건 남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예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또 우리 자식만 가도 우리 자식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자식이 되고 싶은 우리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자꾸 뭐 높은 대통령이 되고 높은 도지사가 되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게 행복한 거. 야, 얘가 행복하게 잘 살아주면 그것이 행복한 건데.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야, 얘는 어디 좀 노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부모에 된 입장에서 노래를 하라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야, 그거에 어떤 먹으면 살 거니? 라고 야, 그럼 놈들이 뭐 행복을 거니?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걸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해서 결국 내 자식이 하고 싶은 걸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뿐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옷을 입고 싶은데 놈들이 그런 옷을 입으면 뭐 해놓을 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의 눈치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걸 했다 해도 그렇게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 그 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 제주 사람들이 보면 놈이 뭐 해놓을 건고 여기에 상당히 관심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하고 말아야 되는, 자식들도 이걸 하게 하고 저걸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 지금은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가 아쉬우니까. 지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행복이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거.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네. 조금 그러네요.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남한테서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남의 눈치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참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행복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행복한 삶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연세도 들 만큼 들었는데 자식 눈치 볼 것 같고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같고 그동안 못했던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내가 참 좋아하는 그 글귀인데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어쩌면 손님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주인이 아니고 어쩌면 내가 그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앞으로 진짜 남은 삶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집에서도 주인 노릇을 해야 되고 밖에 가서도 주인 노릇을 해야 되고 여기 복지관에 와서도 주인 노릇을 해야 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영허라 정허라 하고 하기 전에 뭐가 어지러진 거 있으면 내가 주인이니까 잘 정리정돈하고 다 나갈 때 불이 환하게 꺼졌으면 내가 주인이니까 불도 또 끄고 나가고 에어컨도 막 돌아가고 있으면 또 끄고 나가고 어디 여기 가다 보면 쓰레기가 징그럽으면 내가 그걸 주통에 넣기도 하고 어디 가서든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야지 손님으로 살아가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가서든지.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길거리에 가든 집에 가든 어디 뭐 밭에 일하러 가든 노미밭에 일하러 가든 갔을 때 자기가 척척 주인처럼 일하면 놈들도 보기가 좋지만 내 자신이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우리가 그럴 나이도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고라고 만약에 해본다면 아마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복 얘기를 합니다. 오복하면 옛날부터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어떤 게 행복이냐 했을 때 장수, 오래 살고, 부귀, 돈 많이 벌고, 강령, 몸 건강하고 편안하고, 유호덕 하면 이제 덕을 쌓는 걸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인정받고 또 죽는 그날까지도 잘 무탈하게 별 사고 없이 큰 병 들지 않고 이렇게 잘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게 행복이 아니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오복을 얘기했습니다.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한다면 내 개인은 행복하겠지만 이렇게 살면 더불어 사는 것, 놈들하고 어울려 사는 것은 조금 여기 이제 빠져가지고 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못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쉬운 말이 아닌 게 잘 산다. 그 옛날 그 살아온 걸 보면 얼마나 그때 못 살았습니까? 하루 세 끼 이게 먹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요즘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산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사람들한테 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옛날에 비해서 잘 살고 있지만 자 그렇게 사는 게 만족스럽고 행복하냐라고 한다면 당시 옛날만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이웃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했을 때 잘 사는 게 어떻게 잘 사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기 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잘 사는 건 왜 큰 집 짓고 큰 차 타고 좋은 일 짓고 좋은 밥 먹으면 그 잘 사는 거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면 잘 사는 건데 그렇게만 산다면 부자들이 다 잘 사는 게 되고 가난한 사람 다 못 사는 게 될 텐데 근데
그 행복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부자들이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불행한 경우가 참 많아요. 걱정거리가 많거든.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 못 살던 때 비하면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행복하고 잘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봐보면 돈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옛날에는 진짜 1인당 100달러면 요즘만으로 했다면 10만 원입니다. 1년 그 수입이 1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63년이면 벌써 6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6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워낙이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그 차이지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참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럽니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제 행복하지 못하다고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넘어갈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이제. 그래서 보면 이런 거 다 지나가고요. 요 앞에 것만 좀 한번 봐보면 이 행복할 때 이제 아까 내가 집을 사고 싶었는데 집을 사면 행복해요. 또 내가 차를 사고 싶었는데 차를 사면 행복합니다. 차를 사면 행복해요. 근데 옷을 사면 또 저 옷을 사고 싶었는데 그 옷을 입으면 행복해. 행복한데 그게 그냥 끝까지 행복하면 좋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새 옷을 사보면 어느 정도 이제 한 1년 입다 보면 별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또 그 집도 처음에 집 지성 살 때는 너무나 기분 좋지만 2, 3년 살다 보면 또 싱드렁해지는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고 싶은 걸 얻었다 하더라도 그게 쭉 그걸로 행복해지면 좋지만 사람이 참 요상해가지고 오래 가지 못하더라. 예. 그러니까 다시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좋은 차 사야 행복하고, 더 큰 집에 살아야 행복하고, 더 비싼 옷 입어야 행복하고,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점점 지금 우리 이제 삼촌 얘기한 것처럼 욕망이 커져가는 거라. 근데 그 욕망을 다 채울 수 있느냐? 채우질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능합니까, 이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신 사람이 더허여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 딱 맞습니다. 어신 사람은 100만 원만 있어도 막 행복하거든요. 근데 돈 많은 부자는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돈 어신 사람 100만 원 벌었을 때 막 그 기분 좋은 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돈 많은 부자는 100억을 벌어야 그 기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참 어릴 때는 조금만 하루 세끼 밥만 먹어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하루 세끼 밥 먹으면 행복합니까? 당치 그건 아니죠, 이제. 그래서 욕심은 끝이 없더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찬란한 색깔들은 내 눈을 멀게 한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맛있는 거 했을 때 옛날에는 아무거나 다 맛있었는데 지금은 맛있는 거 많이 먹다 보니까 별걸 먹어도 맛이 없어. 별걸 먹어도 맛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맛이 변한 거죠.
입맛이 변한 거지 음식이 변한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절제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우리가 시장의 반찬이라는 말이 있듯이 맛있게 먹으려면 좀 배가 고파야 됩니다. 좀 배를 골게 해야 이게 맛있어지는 것이지 배부른 상태에서 더 맛있는 거 하면 맛있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행복은 욕망과 성취의 관계다라고 하는데 욕망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욕망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뜻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다 제멋에 산다고 다 취향대로 살아가긴 합니다만은 뭐 물질적인 욕망도 있을 수가 있지만 또 정신적인 욕망도 있을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막 맛있는 걸 먹는 것에 이제 행복을 찾지만 어떤 사람은 새로운 걸 배우는 것에 붓글씨를 쓰면서 시를 쓰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노래를 하면서 행복감을 얻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욕망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가 버리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 했다 하더라도 그 좋은 집에 살면서 난 행복하다 5년 10년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하는 게 근데 어느 정도 살다 보면 거기에 행복감이 떨어져 버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행복은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오래 갈 수 있는 행복은 없는가? 그게 이제 정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감각적인 욕망도 있지만 정신적인 욕망도 있다. 육체적인 욕망도 있지만 정신적인 어떤 즐거움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행복이라고 할 때 옛날에는 좀 욕심을 버리라 많이 합니다. 마음을 비우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가난해져라 배고파져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야 행복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욕망은 큰데 내가 진짜 생겨나는 건 조금밖에 없다면 늘 스트레스 받고 또 불행한 삶을 이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좀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욕심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 말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들이라 하더라도 그게 맛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것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이제 다이어트들을 하지 않습니까? 살을 빼려고 건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다이어트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골랐으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은 배가 부르고 막 이렇게 돼도 먹을 걸 좀 참는 걸 참아야 돼 이제 그래야 내가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이고요. 먹는 게 부족해가지고 내가 안 먹는 게 아니고 먹는 게 남아더라도 내가 딱 이거는 먹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욕심들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넘쳐나는 풍족한 어떤 이런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그걸 다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내 삶이 상당히 행복해질 것 같지만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조금은 가진 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더 많은 걸 움켜쥐려고만 하지 가진 걸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난해지라라고 하는 게 뭐 빈자로 되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있어도
검소하게 살고 또 마음을 비우면서 살고 또 남한테 줄 줄도 알고 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하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집에 가보면 신발도 많고 그냥 옷도 많고 저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1년에 한 번 안 입는 옷들이 막 옷장에 걸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게 방도 커야 되고 집도 커야 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안 보는 책들이 막 또 있어. 신발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하다가도 남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우리 너무 많이 소유하고 갖고 있다 보니까 참 삶이 무거워지는 것이고 또 가볍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2시간 다 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조금 한 10분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